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영상인데요. 비언어적 의사소통 233쪽부터 236쪽까지 얘기입니다. 자, 직전 영상과 동일한 얘기를 또 한 번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진짜로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서점에 가시면 책이 무수히 이제 이렇게 꽂혀 있어요. 책꽂이 책이 무수히 꽂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인문사회 계열의 책들 중에 제가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한 10% 정도는, 그 수많은 분야 중에 10% 정도는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책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또 가장 보는 사람, 듣는 사람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의사소통 중에 하나가, 자, 충격이요. 이건 긍정적인 충격입니다. 이게 대표 무용이에요. 무용. 춤추는 거. 자, 그리고 뭐 음악 같은 게 없이 춤을 추는 수도 있죠. 이게 철저하게 몸짓 언어거든요. 이게 비언어적 의사소통인데, 자, 우리가 이제 책에서 말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이제 일상적인 대화를 좀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비언어의 대표적인 것은 표정, 뭐 억양 이런 게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딱 꼽자면 저는 눈빛을 얘기합니다. 자, 눈빛이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면접 같은 데를 가시면은 특히나 군인, 자, 경찰, 소방, 그 다음에 교정직 공무원 등 제복을 입는 공무원들, 어떤 응급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을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처리해야 되는 임무를 맡은 직업은 눈빛이 너무 심하게 흔들리거나 너무 불안하거나 그러면은 면접에서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긴장을 하거나 어색하거나 부끄럽거나 이렇게 할 때의 눈빛이 초점이 없는 것과 그 다음에 원래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눈빛이 초점이 없는 것, 이런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나요. 근데 차이가 나는데 그 미묘한 것을 정확하게 인간은, 자, 여기서 말하는 정확하다는 얘기는 금방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눈빛이 제복을 입은 응급한 상황을 처리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눈빛이 면접에서는 정말 중요해요. 일단 너무 눈빛이 불안하고 너무 초점 없이 흔들리거나, 뭐 흔히 말해서 저 사람이 좀 불편할 정도, 상대가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눈빛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면접에서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처럼 저는 지금 렌즈를 보고 말하고 있는데, 자, 휴대전화 또는 집에 카메라가 있으면은 카메라 굳이 작동 안 시켜도 됩니다. 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크잖아요. 자, 큰 렌즈를 보고 연습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그러면은 눈빛을 안정화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 저는 대본, 그리고 카메라 렌즈, 그리고 여기가 지금 스터디 카페이기 때문에 중간에 소음이 좀 있어요. 발자국 소리 같은 게 있으면 저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면접 준비를 할 때 카메라 렌즈 같은 걸 앞에 놓고, 휴대폰도 좋고요, 뭐라도 놓고 한번 눈빛을 렌즈에 맞춰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항상 눈빛 언어를 얘기할 때 쓰는 그 비유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 보통 장군님들이나 이렇게 지휘관들이 왜 선글라스 끼잖아요. 저 안경이죠. 선글라스 끼잖아요. 그럼 왜 끼는 거예요? 라고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 강의를 할 때만큼은. 사람들이 뭐 눈이 부셔서, 맞아요, 눈 부셔서 끼는 거고, 뭐 겨울에도 선글라스 껴야 되죠. 스키장 같은 데 가면은 반사가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지휘관도 뭐 전쟁이나 이런 게 안 두렵겠습니까? 사람은 똑같아요. 어차피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 다. 근데 지휘관의 눈빛, 두려움, 그게 이제 겁먹었다는 눈빛 같은 게, 이게 병사들한테 또는 부하들한테는 전달되면 안 돼요. 그거는 사기를 완벽하게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아니, 저도 만약에 지금 바로 제 앞에 응급상황 누가 쓰러졌다, 아니면 누가 뭐 다쳤다, 이런 거를 보고 처리하려고 하면 당황스러워요. 자, 그런데 당황했을 때, 겁먹었을 때 제가 어떤 식으로, 자, 좀
안정화를 빨리 시키는 방법을 나름대로는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적당한 훈련도 하고요. 지휘관 안 그러겠습니까? 지휘관, 지도자 안 그러냐고요. 분명히 그런 상황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최대한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물론 많은 노력을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걸 적절하게 가려주는 것, 자신의 마음을 적절하게 가려준다는 의미가 바로 선글라스입니다. 눈빛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전쟁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안경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가려줄 수 있는 그 안경 같은 게 발달되기 전까지 말할 게 없는 거고요. 자, 당연히 두렵죠, 사람이요. 겁을 먹고 두려운 게 당연한 감정인데 그거를 일정한 수준으로 가져줄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선글라스입니다. 그만큼 눈빛은 중요해요. 자, 문화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떤 나라는 좀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지금 나중에 사회적 거리를 얘기할 텐데, 한 1m 정도 이렇게 쭉 떨어져서 이제 얘기하는 이런 걸 좋아하는, 당연하게 여기는 나라도 있고요. 이렇게 가깝게 붙어서, 요만큼 가까이 붙어서 얘기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자, 문화에 따라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다를 수 있고, 손이라든가, 이런 거 당연히 다를 수 있죠. 자, 그리고 모순이라고 하죠. 언어와 비언어의 불일치를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분명히 말로는 나를 좋아한대요. 근데 그 사람의 몸짓이나 표정을 보면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은 근데 워낙 이제 모범생이실 거니까 술을 좀 드셨어요. 너 술 취했니? 아니? 라고 얘기해요, 보통. 안 취했어. 더 마실 수 있어.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이미 몸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이제 길바닥에 눕기 직전이죠. 이 모순이에요. 이게 모순입니다. 자, 그리고 허용거리라는 게 있어요. 허용거리라는 거는, 여러분이 안 친한 사람, 생면부지, 처음 보는 사람이요. 안 친한 사람과의 의사소통의 거리, 친한 사람과의 거리,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또는 가족과의 거리, 이 허용거리. 허용거리. 한때는 이런 제가 어렸을 땐 그런 얘기도 있어요. 허용거리를 좀 이렇게 안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 반경 1m, 2m 안에 누가 좀 들어오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사람이 변하는 그런 사람의 유형도 있습니다. 1m, 2m가 생각보다 먼 거리예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한 반경 1m, 2m 안에 딱 누가 들어오면은 즉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직업적으로, 이렇게 싸움을 하는 게 아주 합법적인 직업인 사람들은 이 허용거리가 조금 더 길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은 당연한 건데, 이제 다가오는 사람한테는 좀 당황하게끔 만들 수도 있죠. 나는 그냥 다가온 건데 왜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한 태도로 나를 하지?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허용거리도 이게 사람의 어떤 그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딱 1m, 2m, 30cm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허용거리가 있죠. 가까우면은 손잡고 껴안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좀 멀리 있는 탁자에 앉아서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게 허용거리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얘기하면 딱 이제 끝날 것 같은데요. 이제 요거 강의는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이 버스나 지하철을 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당한 간격으로 사람들이 떨어져 앉아요.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친구나 연인이나 가족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빈자리가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붙어 앉죠. 아니면 한 사람이 앉고 한 사람이 서 있거나. 허용거리예요, 그게.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은요. 그런데 연구할 게 많아요. 이건 저는 지금 거의 수박 겉핥기 수준의 얘기고, 눈빛이라든가 표정이 달라질 때 뇌의 작용 같은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새는 기술이 좋잖아요. 여러 가지 몸에다 붙여놓고 뇌파 같은 걸 이제 찾아내려는 뇌의 활성화, 전두엽이나 후두엽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찾아내려는 분들이, 뇌과학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이제 측정을 하려고 하시죠. 자, 그래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또 다음 영상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